미국의 계산법이 대한민국 조선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조선협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 해군의 흔들리는 시간표를 동맹 조선소로 메우려는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그 계산이 나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해군의 약점이 전장이 아니라 조선소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도 있고 핵잠수함도 있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지금은 배를 제때 만들고 제때 고치고 제때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문제 앞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의 빈칸에 대한민국 조선이 전략 변수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 해군 주력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확정 여부가 아닙니다. 미국이 왜 대한민국 조선소를 검토선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느냐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주 뉴스가 아닙니다. 겉으론 조선협력, 속으론 해군 시간표 재편입니다. 오늘은 미국 해군의 조선 병목이 왜 대한민국 조선을 호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전략 부담이 될지 그 구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해군입니다. 군사력 자체만 놓고 보면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흔들리는 건 미국의 힘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의 확장 계획 자체가 멈춰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장난 배를 빨리 고쳐야 하고 낡은 배를 교체해야 하고 부족한 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 중동과 유럽에서 동시에 압박이 커질 때 미국은 더 많은 함정을 더 오래, 더 멀리 띄워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이 막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여러 조선 프로그램이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구축함과 잠수함을 만드는데 평균 5년에서 6년 정도가 걸렸지만 최근에는 평균 9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의 확장 계획이 조선소 시간표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드급 항공모함,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컨스텔레이션급 포위함까지 미국의 핵심 해군 전력들이 줄줄이 일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마주한 문제는 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숫자로, 원하는 속도로 뽑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이 바뀝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조선소를 보기 시작한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배를 싸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형 선박을 만들어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특수선, 군함까지 상선과 군함의 생산 경험을 동시에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견제해야 할 경쟁국도 아니고 차단해야 할 적성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비였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정비와 수리, 즉 MRO 영역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함정이 멀리 인도태평양에서 작전하다가 고장나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 모든 배를 미국 본토까지 다시 보내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큽니다. 그 사이 전력 공백도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 조선소를 보게 됩니다. 그건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국 조선소는 단순한 수리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작전 권역과 가까운 조선 강국입니다. 미국 본토까지 배를 돌려보내는 시간보다 한국에서 고치고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시간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O는 단순한 정비 계약이 아니라 미 해군이 한국의 품질, 보안, 납기,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입구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보조함입니다. 한화는 필리 조선소 인수 이후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프로그램에서도 한국 조선의 미국 내 거점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주력 전투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전투함이 싸우려면 뒤에서 연료와 탄약과 보급을 넣어주는 배가 필요합니다. 전투함이 칼이라면 군수지원함은 그 칼을 계속 휘두르게 만드는 팔입니다. 미 해군이 태평양에서 오래 싸우려면 주력함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력함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보급선과 정비망이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이 바로 그 영역부터 미국 해군 산업망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민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USNI는 미국이 차기 호위함과 구축함 작업에서 외국 설계와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연구 예산을 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조선소, 그리고 외국 전투함 설계까지 검토 대상에 오르는 흐름이 포함됩니다.
미국법은 기본적으로 미군 함정과 주요 선체 구조물을 외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법적 장벽도 큽니다. 미국 조선업계의 반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일자리, 산업 기반을 이유로 미국 내부에서는 외국 조선소 활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이 왜 이런 검토선까지 왔느냐입니다. 예전에 미국이라면 미 해군 함정은 당연히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다고 말했을 겁니다. 외국 조선소는 정비나 보조 역할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해군 경쟁 속에서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소는 인력 부족, 노후 시설, 비용 상승, 일정 지연에 동시에 묶여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상업 조성 기반을 바탕으로 해군력까지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군함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마주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해군력 경쟁은 함정 숫자의 싸움이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건 조선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소 경쟁에서 미국 혼자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호출됩니다. 한국조선은 미국 해군의 약점을 대신 해결해주는 단순 외주 공장이 아닙니다. 한국조선은 미국이 잃어버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산업 변수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배를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해군의 시간을 사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조선은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니라 미 해군의 작전 시간을 줄여주는 위치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득은 분명합니다. 첫째, 한국조선업은 상선 중심 산업에서 미국 해군 산업망과 연결된 전략 산업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둘째, MRO와 보조함, 부품, 설계 협력, 미국 내 조선소 투자까지 이어지면 한국 기업은 더 안정적인 고부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산과 조선이 결합되면서 대한민국은 단순 제조국이 아니라 동맹의 전쟁 지속 능력을 떠받치는 국가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손해와 부담도 같이 옵니다. 대한민국 조선이 미국 해군 시간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한국 산업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 안으로 더 깊게 빨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한국 조선을 단순한 민간 산업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상선 물량과 군함 물량, 한국 해군 수요와 미국 수요 사이에서 생산 능력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전략 부담도 커집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의 병목을 풀어주는 순간 한국 조선소는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전략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전략 자산이 되는 순간 그 조선소를 가진 나라도 전략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는 한국 조선업이 잘 나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해군의 약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라도 배를 제때 만들지 못하면 전략은 늦어집니다. 전략이 늦어지면 동맹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보는 동맹의 조선소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국 해군의 조선 병목을 풀어주는 파트너가 되어 더 큰 시장과 전략적 지위를 얻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의 조선 역량을 한국 해군과 한국 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더 신중하게 지켜야 할까요? 미국 해군의 문제는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표가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 조선도 함께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출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부담입니다. 이건 수주 경쟁이 아니라 전략 편입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해군의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해군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나라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